오늘 이 시간이 글쎄요, 이제 다 아는 내용, 책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책에 직접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또 좀 하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혼자 말씀드리는 거는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듣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뭐 있는지 좀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사인도 해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강연회는 2002년도인가 하고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그때 무슨 책 가지고 경제학 카페 가지고 했던가, 아니면 또 리바이벌 한다고 거꾸로 있는 세계사 가지고 새삼스럽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7년 정도 만에 이제 책의 저자로서는 처음 독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아직은 좀 적응이 덜 돼서 좀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쭉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쓴 동기는 제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 전쯤에 제가 기획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학 카페를 쓰기 시작할 무렵에 그 책하고 함께 기획을 했던 건데, 제가 경제학 카페를 쓰고 나서 바로 정치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출판사에다가는 다른 필자를 좀 구해서 이 기획을 좀 집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갔었는데, 출판사에서 필자를 못 구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가만히 그 기획안을 놔두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 담긴 고민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은 한 20, 30년 전부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오던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1978년인데요. 그때가 4.19 혁명이 나고 18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로 보면 지금 대학교 신입생들이 6월 항쟁을 보는 것보다 더 가까운 그런 과거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민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는 나라였고, 왕을 목 잘라 죽인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체제를 전복하고 우리 힘으로 헌법을 만드는 일도 없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민주헌법을 1948년도에 갖다 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하나도 안 지켰죠.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고. 그래서 4.19가 나서 한 1년 정도 그거를 좀 제대로 좀 해보려 하다가 다시 5.16 쿠데타가 나는 바람에 다시 헌법이 있으나마나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했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약 30년 가까이 제가 30년 넘게 고민해온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1971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이제 그 노동 탄압에 대해서 분신으로 항거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참 특이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노동법이 없었던 게 아니고 노동법이 다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근데 그걸 안 지켰죠. 사업주들도 안 지키고, 정부는 또 노동법을 어기는 사람을 전혀 처벌 안 하고 오히려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는 노동자들을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는 정부였고요.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께서 이 근로기준법 책을 껴안고 분신을 하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분신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고 인권이 보장 안 되는 게 아니고, 법과 제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전혀 그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 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1987년까지 계속되었고,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31년 전에 제가 시민혁명을 해보지 않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고민, 예, 그때 문제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국민들 자신의 의식이 바뀌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가능해 보였던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실현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고 특히 작년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신명이 죽어버리고 열정이 사라지고 상식이 무너지고 그리고 아주 가리지 않는, 가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그거에 대한 저항과 열정보다는 냉소 이런 것들이 흐르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를 보고 있으면 오늘 뭐 WBC 야구 결승전도 있습니다만 스포츠 빼고 나면 사람들이 열정을 보일 만한 일들이 거의 없어져 버린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기획할 때는 원래 이 책이 1부는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2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다루려고 했던 책입니다. 원래 기획했을 때는. 근데 시대도 또 시대 상황도 많이 10년 전에 예측했던 거하고 다르고 또 10년까지도 아니죠. 한 7, 8년 전에 예측했던 거하고 다르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뭐 과거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한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6년간 제가 정치 쪽으로 가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했던, 목격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있고 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차제에 2부를 원래 생각했던 판례를 다루는 데에서 직접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체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바꿔서 기획을 변경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예, 저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얻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피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게 제가 촛불 집회가 막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대한민국 괜찮겠다 예, 그런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열정이 사라지고 냉소가 흐르고 벌거벗은 욕망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판을 치고 예, 그 상식이 무너지는 이런 신명이 죽어버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예, 그 내면에서는 여전히 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그런 열망들이 자라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좀 가면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좀 많은 분들하고 좀 나누어 가지고 싶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죠. 원래 처음에 쓸 때는 제목을 이제 헌법 애국주의라는 걸 제목으로 생각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쓰는 도중에 예, 후불제 민주주의로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책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 개념이 저한테 없었죠. 근데 책을 써가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 우리 편집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 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딸하고도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했고요. 과거에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하고도 예,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메일로도 의견을 주고받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온 발전해온 과정을 후불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무척 설명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예, 이 개념을 쓰게 됐고 제목으로 예, 채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너무 좀 딱딱한 제목이라 걱정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예, 제가 잘 아는 이 카피라이터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좋은 제목이라고 후불제하고 민주주의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관계도 없는 그런 개념인데 그 둘을 붙여놓으면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또 조언을
주기에 그냥 썼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뭐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전화로 2번 연결을 했고, 신문 인터뷰를 2번 했습니다. 라디오는 뭐 CBS하고 또 뭐 어디, 한 군데, 2군데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괜히 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책 가지고 인터뷰하자고 얘기는 처음에 됐는데, 처음에 질문만 뭐 책을 내셨더군요. 네, 어떤 책이죠? 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바로 아무개시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등등 이렇게 막 가는 바람에 괜히 인터뷰를 해서 나중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뭐 제가 그 정치 업계로 다시 돌아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더 이상 방송 인터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문 인터뷰는 경향신문하고 국민일보 2군데를 했는데, 경향신문은 아주 좋은 뜻으로 성의를 가지고 인터뷰를 아주 많은 분량으로 해주셨는데, 제목이 조금, 그죠? 제목이 조금 이게 무슨 책의 필자 인터뷰가 아니고 정치인 인터뷰처럼 제목이 무슨 뭐, 지난번 대선은 사기다, 뭐, MB는 헌법을 모른다, 이런 제목으로 뽑아놔가지고, 좋은 인터뷰였는데 아주, 여기 데일리 스프라이즈에 우리 민 기자도 와 계신데, 뭐 그런 식으로 기사 쓰셔가지고 탑에 떠가지고 조회수도 되게 많아지고 댓글도 몇백 개나 달리고 대박 기사를 쓰셨던데, 책 내용도 좀 더 잘 소개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건의를 좀 혹시 기자분들 계시면 좀 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기사가 굉장히 대박이 나는 바람에 책 인지도 향상에 무척 큰 도움을 받아서 제가 민 기자한테는 나중에 밥을 한번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 좀 나오더군요. 당신은 정치인이냐 지식인이냐 등등.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통상 보면 정치인과 지식인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는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식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정치인은 거짓말로 묵고 사는 사람이니까. 보통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통합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안 되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 지식인을 시간적으로 구분하고, 뭐 2002년 전까지는 지식인이고 2002년도 이후에는 정치인이었다가 뭐 2007년, 2008년 이후에는 또 지식인이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정치인인 동시에 정치인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 의자에는 지식인은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때로 상당히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 정체성이고, 시간적으로도 겹쳐서 존재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늘 성찰이 필요하죠. 성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능력, 작업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 성찰이고,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타인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런 작업이 성찰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적 태도를 갖지 않으면 성찰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인에게 성찰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정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늘 지식인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과 정치에 대해서 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 지식인의 입장에서도 가끔씩 정치인 또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두들겨 패는 칼럼이 그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두들겨 패는 칼럼이 홍수를 이뤘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신나게 팼던 지식인들이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을 또 신나게 패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노 대통령을 패기만 하다가 요새 와서는 안 패는 그런 분들도 좀 있지만, 그죠? 있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의 모든 지식인은 노무현 대통령도 다 비판했던 분들이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죽자고 비판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지식인들도, 저도 과거에 칼럼을 쓰고 책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도 늘 대통령의 입장, 장관의 입장,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꼭 그 입장에서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하는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지 않은가,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지식인들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명박 대통령을 거의 저주하고 비난하는 칼럼니스트들, 지식인들도 한 번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난, 경제위기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 책임이냐? 아니거든요. 대통령 책임도 상당 부분 있지만 또한 누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 또한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식인 역시도 자기의 작업이 좀 더 객관성을 얻고 보다 많은 공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대통령의 입장, 장관의 입장, 국회의원의 입장, 정치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하는 공간이 다르고 작업하는 방식이 다르고 권한과 주어진 권한과 하고 있는 역할이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의 가치 또는 지향 이런 것들은 지식인일 때나 정치인일 때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그분이 변호사였던 적도 있고 국회의원이었던 적도 있고 낙선한 그런 낙백한 원외 인사였던 적도 있고 대통령이었던 적도 있고 지금은 그냥 전직 대통령 자연인으로 와 계십니다만 그분이 지향하는 가치나 원칙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할과 지위가 달라져도 그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과 생각의 패턴이 달라져도 한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추구하는 원칙 이런 것들은 늘 한결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 과거에 글쓰기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다음에 다른 책을 쓸 때에도 좀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과 어울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정계 복귀는 언제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향후 계획은 이제 금년도에 강연 계획, 그러니까 경북대 강의는 이번 학기에도 하고 있고 다음 학기에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금년에 강의하면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것들을 또 책으로 묶어서 내는 작업도 돌베개에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경제학 카페 나온 지가 지금 7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카페도 상당히 입문서로서 또는 전공자,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괜찮은 보조학습 도구 비슷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책도 금년에 하나 더 쓸 생각입니다. 이 책은 아직은 어떤 모양이 될지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만 후불제 민주주의가 권력과 정치, 민주주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었다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은 지식인, 지식인 또는 그 지식인이 만든 그 지식을 담은 책 그 자체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해온 아이템인데요. 제가 최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마당발의 정체성과 지식인의 정체성 그렇게 해서 마당발의 정체성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된다. 그게 이제 마당발의 자기 정체성이고요.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된다. 지식인의 정체성은 내가 읽은 것이 내가 된다. 그것이 이제 지식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읽었던 많은 책들, 그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쓰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그런 책을 하나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판 내는 작업하고 또 신간을 2권 금년에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쁘죠. 그리고 그 경북대 강의는 강의대로 하고
또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 강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아주 많은 강연을 금년에는 다닐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정치를 뭐 절대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치를 다시 한다면 그것은 정계복귀 이게 아니고 또 새로운 정치 참여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정치를 했던 사람이면 또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정계복귀, 저는 뭐 정치를 떠난다고 한 적도 없었고요. 예, 자연스럽게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말하자면 여의도에서 출판단지, 파주 출판단지로 공간을 옮겨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국회 그 상임위원회장이나 본회의장이 아니고 대학 강연회장이나 이런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만약 정치를 한다면 6년 전에, 7년 전에, 예, 갑자기 정치에 어느 시점에선가 뛰어들어서 참여를 직접적으로 시작한 것처럼 어느 시점에선가 새롭게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국민들 속에서 일정한 요구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매우 뜻이 있고, 그런데 꼭 내가 해야만 하겠다는 또 사명감도 제가 어떤 의무감도 느끼고 이런 게 있으면 새롭게 할 수 있겠죠.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백지 상태 위에서 정치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그때 봐서, 예, 필요한 때 필요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기왕 한번 시작한 건데 거기서 끝을 봐야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럼 대통령 될 때까지 정치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시죠. 그러나 저는 정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 승부를, 예, 쫑이 날 때까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예, 관점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50대가 되어서도 자기 앞에 선택지가 2개 이상 있다는 것은 매우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실제로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만큼 복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책 쓰는 거 한 가지 말고는, 책 쓰고 강의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거보다는, 예, 책 쓰고 강의하고 이것도 뭐 그런 대로 잘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책을 쓰는 것, 이게 일종의 저희 비비런덕 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잡아가둬도 감옥에서도 요즘 인권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죠. 만약 이명박 정부가 저를 잡아가두면 어떤 일 때문에, 뭐 제가 갈 일이 없지만, 뭐 혹시 모르죠. 또 저도 뭐 길거리 나갔다가 저 무슨 전문 시위꾼으로 찍혀가지고 또, 예,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예, 잡아가두면, 예, 그 안에서 정말 많이 읽고 쓰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될 텐데, 저한테는 이게 글 쓰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동시에 나의 사회적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 이런 것들로 늘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는 돌아갈 곳이 없었더라면 정치를 좀 더 철저하게 승부근성을 가지고 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런덕이 있는 사람은 치열하게 승부를 안 보거든요. 예, 그런 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 이런 태도가 이제 동료 정치인들한테 어떻게 비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너는 잘났다 이거지, 하다가 배지 떼면 또 출판단지 가서 글 쓰고 방송하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이 비치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좀 불쾌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 본래의 뜻과는 무관하게. 저는 뭐 국회의원직이 가치 없다든가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이제 배지가 떨어지는 걸 늘 각오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거는 배짱이 편해가지고 국회의원 뭐 하다가 뭐 싫으면 말고 뭐 떨어지면 그만이고 딴 거 하면 되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걸로
비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예정된 낙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정도가 제가 여러분께 저희 근황 앞으로의 어떤 계획 또 이번 책을 쓰게 된 동기 제목이 그렇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실 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할 거다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 일단 저자 강연회니까 책과 관련된 말씀을 이런 정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책 내용에 이런 게 있던데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거는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일단 이걸로 1차 마감하겠습니다.